국내 대표 정부 보안기업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걸 준비해서 저희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싸게 그다음에 그 본인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보안이 저절로 되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공시대 2021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준규입니다. 어느덧 12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벌써 12번이에요? 네. 구독자가 안 늘어나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12번이나 했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나네. 관심 없으신 건 아니고요.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섭외하느라고 엄청 게스트 힘들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시끄럽고 하라는 얘기죠?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장사 친구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상장사. 네.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윤두식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어색하죠? 갑자기 스님이 온 줄 알았죠?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 드래곤볼 그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반짝반짝하고 이게 귀여운 두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쵸. 칭찬을 받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딱 생각났어.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근데 반면 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다. 눈빛하며. 네, 연봉 협상할 때 좋아요. 근데 그 질환지교 시큐리티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네. 오진현 대표님이 질환지교 소프트였다가 지금은 이제 질환지교 콜스쿨. 그 그다음 이름이 콜스쿨로. 네. 같은 걸 보면 관련이 있어요? 네, 같은 계열사였고요. 지금 이제 질환지교 그룹은 한 30개 정도 계열사가 있습니다. 와.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3개 정도를 맡고 있고 오진현 대표가 지금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한 거죠. 분야는 다른 분야신 것 같던데 전혀 예. 같은 일이 아니신 거죠? 네, 질환지교 그룹은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는 한데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시큐리티 쪽에 특화된 기업을 가지고 있고 오진현 대표는 학교에 특화된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큐리티라면 뭐인가요? 네, 경비. 이제, 생긴 건 그 약간 분리보안하는 그 경비 쪽처럼 생겼지만 소프트웨어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 그 전체 IT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외부의 해커로부터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요새 뭐 그 랜섬웨어나 아니면 그 가상화폐를 탈취해가는 공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단에서 그 회사 그 앞에 관문에서 막아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커는 사실 IT 시스템이 워낙 방대하니까 홀이 하나 있으면 그 홀을 가지고 얘네들이 해킹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홀을 다 막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해커는 위크니스 하나를 딱 뚫으면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 해킹이 성공하면 100% 성공인데 우리는 100개를 막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못 찾아내면 그냥 바로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커보다 막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새로운 방법으로 또 뚫고 여기선 어떻게든 그걸 또 막고 그걸 또 막고. 네.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완전 새로운 걸로 또 말도 안 되는 데서 뚫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또 맨날 그 방어하고 있고. 네네.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 방금 많이 제가 받겠는데.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나 보죠? 공격 계속 해야 되는데 수비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네. 좀 들으세요. 요즘엔 좀 이거 제 채널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 나오는 거예요? 내 이거 채널인데. 다음에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꾸 저를 회사 아이템을 처음부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99년에 질환지교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일 유행했던 게 스팸 메일이었어요. 그때 저희 주요 고객들이 이제 그 대기업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었는데 어디서 문의가 오냐면 그 회사의 IT 관리자가 연락이 와요.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스팸 메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스팸 메일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항상 IT 관리자한테 욕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못 막냐고. 그래서 이제 IT 관리자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왔죠. 너희들 스팸 메일 막아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스팸 메일을 보니까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막거나 아니면 보낸 사람을 기반으로 막는데 뭐 이런 거를 그 필터에 올려놓고 막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게 넘어갔는데 스팸 메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가 매일 자기가 할 일도 많은데 이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스팸 메일을 모아서 이 관리자들이 막는 것들을 우리가 대신해 주자. 그럼 이게 돈이 되겠네? 라고 이제 그때
딱 캐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그 솔루션이 많이 팔려서 그때 좀 자리를 잘 잡게 된 거죠. 아, 처음에 그럼 그 아이템 하나로 출발을 그 아이템 하나로 한 첫 해 한 3, 40억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 갔을 때 한 100억. 스팸 메일 막아주는. 네, 그걸로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죠. 계속 뭔가를 막아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디바이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새로운 위협도 계속 많이 나오고. 근데 저희는 그걸 계속 막는 게 이제 힘들긴 한데 이게 사실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대신 막아줄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이게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그만두면 세상이 계속 어지러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막아주는 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쪽 비즈니스는 거의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라고 봐야 돼요. 심지어 되게 뭐랄까 뿌듯하기도 하고. 그 지금 갑자기. 요즘에는 더구나 이제 이런 코로나 시기여서 비대면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일하는 일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죠. 그러면 이쪽에도 일이 좀 더 많아지셨어요? 네, 이제 요새는 공격들이 새로운 게 많아지는 게 원격에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전에는 회사 안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회사에서 그 보안 장비들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쭉 쳤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PC에다가 보안 그 소프트웨어 깔고. 그럼 사실 밖에서 공격 들어오는 것들만 막아주면 안에는 안전하게 그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직원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그 비근한 공격이 뭐냐면 피싱 공격이라고 있어요.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이제 밖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보낸 것처럼 메일을 보내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대표님 이름을 달고 내가 요번에 그 무슨 어디 그 사이트에서 그 수주해 왔는데 네가 이거 좀 팔로우 해봐 하고 이제 그 첨부 파일을 이제 보낸단 말이죠. 그럼 직원은 대표가 보냈는데 당연히 열어보겠죠. 근데 그 첨부 파일에 악성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감염이 돼요. 그럼 직원이 밖에서 일하다가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그 감염된 PC로 한번 악성 코드가 그 내부에 전부 다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님 PC를 감염시켜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악성 코드를 감염해가지고 예를 들면 랜섬웨어로 이 파일을 암호화시킨다든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중요한 회계장부가 있다든지 계약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버리면 회사 업무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 어떻게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 창업은 이제 제가 질환지교 소프트일 때 99년에 입사를 했다가 거기서 저희 보안사업부로 14년을 했어요. 거기 보안사업 본부로. 그러다가 본부 사이즈가 한 그때 120억, 130억 정도 할 때 분사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한 2년 지나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졌을 때 상장을 하게 된 거죠. 한 20년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안정적인 회사를 상장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엄청 부럽죠. 그래요. 요즘에 네. 더구나. 근데 이렇게 상장을 하시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사실 뭐 어려운 순간은 항상 있는데 제품이 아직 완성이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생겼을 때가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자랑할 만큼 완성도가 높은 제품은 아닌데 어떻게 유행이 그 대학교에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트래픽이 많았어요. 거기도 사실은 잘 몰랐고 우리도 이제 이 정도까지 트래픽이 많을지 몰랐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다 상주를 6개월 동안 하고 그거를 이제 다 처리하고 딱 나오는 그날 그때는 진짜 살만 났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있으면 또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솔루션으로 많이 자리매김돼 있는 거죠? 저희가 대기업은 한 30% 정도, 중소기업이 한 60, 70% 정도 되는데 그건 개수로서 그렇고 사실 매출은 대기업에서 훨씬 많이 나오죠. 국내에 1000대 기업 중에 한 70%가 저희 제품을 써요. 주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대기업들은 거의 저희 제품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는 건 중소기업에 훨씬 더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 600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제품이 지금 한 4,000개 정도 고객사예요. 기껏해야. 앞으로 590만 개 이상 남은 거죠. 근데 그 590만 개 중소기업들의 문제는 충분한 보안에 쓸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 날려도 그 정도 중요한 게 없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 앞으로 우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훨씬 더 이 원격 근무나 이런 게 그 발전을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데이터들이 회사에서 없어지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서 저희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싸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보안이 저절로 되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을 하면서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있으셨어요? 예전에는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은 고객은 고객인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못하면 고객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뭐 여자친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우리 굳이 나왔죠. 아이고. 제 제일 중요한 고객을 딱 세 개로 얘기하자면 가족이 제일 고객이죠, 물론. 네,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을 사줘야 되는 고객들. 점점 더 이제 관심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을 사주는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가 우리 직원한테 잘못하니까 고객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래도. 제품 퀄리티가 떨어지고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집중을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너무 직원들한테 집중하면 또 이제 가족한테 소홀해지잖아요. 다시 또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코로나가 심각하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득이 된 거죠. 우리 질환지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득이 되고 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성장세가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로 가파르게 됐나요? 확실히까지는 아닌데 뭐 한 20-30% 이상? 그 규모에서 20-30%면 적은 게 아니지. 이걸 또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당장은 20-30%지만 앞으로 훨씬 많이 늘어나겠지. 훨씬 클 것 같아요. 네, 저 볼 때는 주식을 사야 되겠는데? 예, 지금 사라고 하면 또 욕하실 거잖아요. 바로 안 오르면 욕하실 거잖아요. 저희 회사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큰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2년 있다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사업이 뭐 승승장구 별로 실패 없이 잘 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준 뭐 가족이나 직원이나 친구나 지인분들 챙긴다고 하셨어요.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약속을 제가 많이 지키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제가 지킨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고 저희 가족들도 사실 지금까지는 고생만 많이 했고 그래도 제 직원들 저를 믿고 와준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저를 믿고 이렇게 같이 살아준 우리 가족 내가 그래도 노력은 하고 당신들을 배신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 알아주고 계속 믿어준다면 훨씬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잘 해봐요. 잘 클 수 있게. 우리 잘 성장해 왔잖아요. 열심히 해봅시다. 멋있다. 멋지네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인간 윤두식이 사업가 윤두식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능력은 없는데 열심히 잘 살아왔네. 그리고 뭐 또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열심히 하자. 참 담백하시다. 오늘 인터뷰 분위기 어떠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두 분이 티키타카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말도 잘 나오고 뭐 이렇게 몇 명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 10,000회 이렇게 하면 안 돼? 대표님 많이 소개해 주세요. 예,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독자가 안 늘어서 그렇지. 이거 뭐 어디다 홍보라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유명한 분들 한 분씩 모셔오면 되잖아요. 유명한 분들이 오면 제가 죽잖아요. 내가 제일 유명해야 돼. 네. 오늘도 어쨌든 아주 편안하게 이 바쁜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만들긴 했네요. 어쨌든 구조알이라고 아세요? 구조알? 왠지 안 좋은 얘기 같은데요, 구조알? 요즘 구조알 밀고 있는 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조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13회차 또 좋은 분을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은 사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세상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계속 발전을 하면 그 발전함에 따라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 비즈니스라는 건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거든요. 어떤 그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는 걸 기다리면 소비자인 거고 내가 그걸 만들면 이제 창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하는 세상으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나 희열 같은 게 생깁니다.
사실 창업은 그런 맛에 하는 거죠. 스타트업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창업을 하면 성공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또 그 뭐 늪이 있고 그걸 또 넘어서면 또 또랑이 있고 그런 걸 만날 때마다 너무나 힘든데 그걸 넘으면 언젠가 그 내가 원하는 그 길까지 그 목표까지 가면 그게 큰 희열로 오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볼 때는 성공만 보이지 그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꼭 그걸 생각하고 창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이 재밌는 거지 그걸 극복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꼭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창업하셨으면 좋겠어요.